네, 안녕하세요. 예, 초등맘 어머님들, 엄마 자존감에 힘을 쓴 저자 이민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머님들과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요. 어머니들에게는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완벽한 육아법은 없다. 입니다. 제 책에 어떤 한 꼭지 제목을 딴 거기 때문에 육아법으로 통하긴 하지만은요, 우리 초등맘 어머님들의 구성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이렇기 때문에 사실 육아법을 다루는 거는 조금 적당한 주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신에 육아법도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인 교육관 또는 인생의 가치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그 명확한 해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 안에서도 어머님들이 취합할 수 뭔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으실 거라고 또 생각하고 저는 또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어머니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초등반 카페, 이런 어머니들과의 육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민을 올리시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취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우리 가장 쉬운 방법, 동료 어머니들, 이웃집 어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또 육아서, 강연, 또 전문가와의 상담,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이런 방법들을 다 이용해 본 거는 같아요. 한 번씩이라도. 그 중에서 먼저 쉽게 가장 접할 수 있는 동네 엄마들과의 모임을 통한 것을 먼저 얘기를 잠깐 드려본다면, 전문가들이나 또는 육아서를 쓴, 그러니까 아이를 아주 잘 키운 전문가들, 육아서를 쓴 엄마 아빠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웃집과의 소통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웃집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겠지만 그 이면에 우리 비교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객관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그 각 개인의 주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의지해도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우리 옆집 만나고 오면 옆집 아이 엄친아와 내 아들을 비교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남편을 비교하고 또는 시댁을 비교하고 또는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서 나오면 또는 전화 통화를 끊고 나면 찝찝한 마음이 조금 들지 않던가요?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면 차라리 만나지를 마라. 예.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무언가 소통하려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있겠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아이를 키워오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에도 예, 바쁜 상황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어머님들 아이를 키워오면서 사실은 공감받고 위로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어머님이 대화를 나눴을 때 어떤 찝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분들과의 소통이 아주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들이 어떤 명확한,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로부터 큰 기대, 너무나 요거를 맹신하겠다는 기대만 있지 않다면 요것 또한 어머님들에게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해답도 얻을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민들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해결책을 썼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글을 읽고서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그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맞는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경험을 통한 그런 각 분야의 해결책들을 다 수용하신다기보다는 어머님만의 또는 내 아이만의 그리고 우리 가정 환경에 맞는 것을 해결책을 선택을 하신다거나 또는 그거를 응용해서 이용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또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사실 육아서를 읽는 거였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많이 읽었는데요. 그 육아서를 읽다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만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육아서는 아기 때부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줘라. 그러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에 버릇이 나빠진다기보다는 그 아이가 충분한 사랑을 충전한 다음에 내가 이제 감정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내 스스로를 바로잡게 된다. 행동을. 그동안에 때를 썼다거나 너무 무리하게 부모에게 의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 철이라는 게 그럼 언제 철이 들어요? 내 아이는 철이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바른 부모의 교육관, 인생관 어떤 그런 것들 아래에서 충분한 배려로 잘 큰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보다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가정 환경이 다르고, 예, 저의 성향이 다르고, 예, 남편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육아서에서는 그 정반대로 아이 버릇 나빠진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하고 참을성도 가르쳐야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라고 얘기하는 육아서, 그러니까 전문가도 있으시고요. 또 다른 예로 우리 해외 요즘 핫한 것 같아요. 프랑스 육아법에 대한 것도 제가 한 3년 전쯤에 읽어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두 번째 경우와 약간 비슷한 게 엄마의 행복도 중요하고 너한테만 다 매달릴 수는 없다. 중요하고 너도 아직 아기지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너는 조절할 수 있는 독립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젖을 먹고 싶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참아야 한다. 그래서 정확한 수유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주고요. 밤중에는 전혀 갓난아기 때도 밤중에는 전혀 수유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간식도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공원에 여러 친구들과 모이면 무조건 간식 있잖아요. 어머니들께 챙겨오시는 간식 그때도 먹고 또 길거리 돌아다니다가도 맛있는 게 보이면 사 먹고 그래 이렇게 어떤 정확한 간식 시간이 정해져 있기 또 하지만 그냥 가다가 맛있는 거 보이면 사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육아법의 책을 읽어보면 거기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낮 시간에 뭐 3시면 3시 딱 그 시간에만 간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먹으면 그것도 한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육아법도 다르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보더라도 전문가마다 또는 각 어머니마다 육아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육아법에 한정될 수는 없고 교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은 완벽한 육아법은 없고요. 나의 성향, 부모의 성향에 따라 또는 아이에 따라 그리고 우리 가정 형편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달리 육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지금 문제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느냐라는 또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 저는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또 듣는 편인데요. 육아서를 통해서 많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은 어떤 우리 요즘 유튜브에 영상에 보면은 전문가들의 강의가 참 많아요. 그런 강의를 저의 문제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그거를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들을 건 다 듣다 보면 딱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어요. 또는 응용할 수 있는 해법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머니 나름대로 취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관으로 따진다면은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분명히 사교육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네, 사교육 필요한 때가 있지만 학원에 현혹하는 광고에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또는 한 어머니들의 이야기에 맹신하고 그럼 우리 아이도 그걸 시켜야겠네, 우리 아이도 거기를 보내야겠네라는 것보다는 정말 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교육관, 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러한 교육관을 가지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교육은 적당히 하고서 키우겠다. 아니면 내 아이는 대학을 목표로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인생관, 교육관을 가지고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하면은 그 어떤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서 내 아이만의 어떤 교육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꼭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육아관, 그리고 교육 철학, 인생의 가치관, 요 세 가지를 명확히 하고서 아이를 키운다면 주변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올바로 키우고 부모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요 말에 동의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부모가 먼저 자존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교육관을 가지고서 키우는 게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덜하게 하고 아이의 스트레스를 덜하게 하면서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네, 어머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이민경이었습니다.